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그 방송 기준은 30일자 기준의 9월 마지막 거래일 30일자 기준에 이번이 이제 또 분기 말입니다. 분기 말이기 때문에 마지막 그 변동성의 확장들이 종목별로 좀 나올 수 있어요. 그 부분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고 10월, 11월, 12월 이제 아무래도 4분기에 대한 전략 부분도 꾸려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우리 이제 포트폴리오의 기준은 VVIP방의 경우에 9월 30일 날 10월 1일자 10월달 포트폴리오를 확정을 지어서 좀 올려드릴 겁니다. 오늘 그 포토까지 이제 아마 좀 오픈이 좀 되긴 할 거예요. 자, 윤정두가 뭐 누군지는 대충은 알고 계셔야 되니까 대략적으로는 뭐 요런 프로필을 가지고 있다,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 정도 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시장 상황은 아시다시피 글로벌 증시가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내용의 기준이 되니까 만약에 시장이 진짜 또 많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면은 그때 돼서 여러분들께 재차 깊이 있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차트는 전부 이제 로그 차트를 하고 퍼센테이지 차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이제 다우지수, S&P 500 지수 사상 최대치 신고가고요. 나스닥 지수도 종가상 사상 최대치, 월봉 기준에 종가상 사상 최대치.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국내 증시만 조금 이제 이격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격을 못 줄일 뿐이지 국내 증시도 안녕하세요 김국정 선생님. 국내 증시의 흐름도 이제 증시를 부양할 만큼의 흐름은 아니죠. 추세에 강한은 맞습니다만 이격이 많이 발생돼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그리고 메타 플랫폼, TSMC인데 알파벳하고 아마존이 이제 비슷한 시가총액을 가지고 가는데 순위가 바뀐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순위가 항상 알파벳이 뭐 작년에도 항상 아마존 위에 있었는데 일단 뭐 순위가 살짝 바뀌어 있네요. 중요한 거는 AI 관련주가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 10위 안에 7개 종목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고, 이 흐름은 미국 대선이 끝나도 당분간 유지가 됩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당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 흐름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 공화당과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 부분에 대한 업종군의 급격한 주가 변동은 사실상 제한적으로 형성이 돼요. 물론 정책 기준은 좀 잘 들여다놓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종목군들이 애플 기준입니다. 그리고 MS가 이제 밑에, 위에가 애플, MS가 밑에 이렇게 놓여진 건데 시가총액 1위, 2위의 기준이에요. 왼쪽은 일반 차트고 오른쪽은 로그 차트예요. 그러니까 로그 차트는 몇 퍼센트 올랐니? 뭐 그런 기준이에요. 그럼 뭐 과하게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긍정적으로 차분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이왕이면 로그 차트를 보여드리면 더 좋은데 지금 잘라놓은 게 없고 일단 뭐 요 정도 범위에서 놓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엔비디아가 일단 현재 기준에서 이제 놓고 보셔야 될 부분, 그 기준이 이런 기준이 되죠. 5월 24일 날, 지난해 5월 24일 날 실적 발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슈팅이 나오는데 이때 이 슈팅이 25일 정규장에서 몇 퍼센트요? 26% 갭상승으로 출발을 해요. 26% 갭상승. 그렇게 해서 26% 갭상승 이후에 그게 이제 8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가 된 거예요. 8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 그러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이때 실적 발표하고 1조 달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1조 달러 대비해서 실적은 몇 배? 6배 증가한 겁니다. 1년 새에 6배. 정확히 따지면 뭐 1년 3개월이죠. 6배가 증가한 거고, 주가는 1조 달러에서 3조 달러가 다시 이탈됐잖아요. 금요일 날 또 3조 달러 이탈됐기 때문에, 살짝 이탈됐기 때문에 200%가 채 안 오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 결론은 저평가는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과도한 뭐 고평가의 기준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자, 굉장히 지금 벅찬 상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운봉이 떨어져 내려오고, 여기서 이렇게 운봉이 떨어져 내려오고, 여기서 또 이렇게 운봉이 떨어져 내려오면서 이때 발생시킨 이 갭에 대한 신뢰도를 왕창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이때도 하락 장악 확인형이 떴죠. 그죠? 이때도 하락 장악형이 떴었어요. 근데 결국은 다 돌렸단 말이죠. 그 돌린 이유는 방금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처럼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마이티 거품 났을 때도 비교하고 여러 가지 기준을 잡는데, 가장 무서운 거는 이제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경기가 안 좋으냐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지금의 이제 흐름은 금리를 내렸는데, 그것도 B컷인데 50bp씩 내린다는 게 작은 금리 인하는 아닙니다. 한간에 조금 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해달라는 코멘트들이 있는데, 그거는 위험한 발상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이제 경기가 안 좋다라는 해석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8월 초순, 9월 초순에 겪어보신 것처럼, 야, 이거 자칫하면 큰일 날 수 있겠구나. 금리 인하가 다 좋은 게 아니구나. 느끼셨잖아. 무너지니까 삼성전자가 막 10%씩 빠져버리고, 왜? 경기가 둔화됐다고 하니 반도체 피크아웃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그 10%씩, 삼성전자 10% 밀리면 삼성전자의 그때 당시에 시가총액 비중이 23% 비중입니다. 그럼 23% 비중의 종목이 10% 밀리면 하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2.3%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얼마가 빠지는 거냐면 3, 40포인트가 빠지는 거예요. 3, 40포인트. 삼성전자 하나 밀리는 거 가지고. 그러면 그날 오른 종목이 2,400개 종목에서 30종목, 하락 종목이 2,370종목. 그러니까 시장 깨지면 답이 없어요. 근데 뭐 시장이 깨져도 뭐 살아날 종목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고, 시장이 깨지면 끝났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옳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한 시장의 흐름, 자, 이 QR코드 좀 내려드릴게요, 크기를. 혹시라도 QR코드 찍고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QR코드 찍고 아직 텔레그램 안 오신 분들은 QR코드 찍고 텔레그램 찾아오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당시 기준에 뭐 어떤 이유에서든 시장은 무너져 내렸었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때문에 밀렸느냐, 혹은 뭐 시장이 밀리니까 엔비디아 밀렸느냐, 뭐 결과적으로는 어찌됐건 밀렸다가 지금은 꼬리를 싹 다 돌리고 가는 건데, 월봉상 이러한 장대 음봉 3개월 연속 장대 음봉 떨어지다가 돌린 케이스들, 그러면 이제 해석은 기술적으로 뭔가 주변 요인이든 자체 요인이든 부정적인 해석이 있구나. 그래서 무너지는구나. 근데 무너지지 않고 돌리고 무너지지 않고 돌리고. 이게 이제 2016년도에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결함으로 인해서 사상 처음이죠.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7 출시하던 걸 멈추고 전량 회수, 그리고 추가 생산이 없어. 뭐 고쳐서 다시 뭐 팔겠다 이것도 없고 그냥 단종 끝. 그렇게 돼서 이제 무너져 내렸던 부분이, 그게 이제 최순실 씨 사태까지 겹쳐지면서 이렇게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근데 저 갭을 다 메꾸고 무너져 내리던 흐름을 꼬리를 달고 다 돌리게 되면서 무너질 자리에서 안 무너졌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의 기준에 이렇게 치고 들어올리고 있다 보니 이때가 사상 최대치 실적 36조 7천억 8천억 형성하던 시기입니다. 근데 그 36조 7천억을 넘기는 그 흐름, 주가가 이때 실적은 2016년도 전망치 30조였는데 결국은 이제 30조를 못 넘기고 1년을 마무리를 졌고,
근데 슈팅이 나오다 보니까 음봉 떨어질 때 기다렸다는 듯이 뭐라 그래요? 기다렸다는 듯이 거 봐, 삼성전자 안 된다 했지, 고점이야, 끝났어, 뭐 이런 식으로 시장 해석이 나왔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렇게 이제 슈팅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위치가 굉장히 매우 뛰어난 위치로, 그리고 이렇게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이 수익 범위들을 전부 다 이 바닥에서 다 4대 천원 캔들 하나만 가지고, 여기서는요 이렇게 해서 밀려 떨어질 때 캔들이 떴다고 백전백승은 아니잖아요. 밀려 떨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런 기준.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요 단 한 번도 캔들 기준에서 매도 사인 나온 적은 없습니다. 계속 매수 사인 나오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매도 사인이 나온 부분은 하락 장악형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아셔도 돼요. 그래서 요 하나의 기준이 10월 셋째 주에 캔들 기초교육, 그리고 실전교육, 기초교육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이다운 아나운서가 4시간, 윤정두보다 차분하게 설명 잘하겠죠. 그리고 실전교육은 윤정두가 4시간, 그렇게 해서 11만 원에 진행을 합니다. 11만 원에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11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자 서비스가 2번이 나가요. 2주가 나가요. 2주가 나가니까 1주가 나갈지 2주가 나갈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우선 신청하신 분들은 뭐 2주라고 말을 뱉어놨으니까 2주. 그 다음에 선착순 뭐 10분 지나고 나서는 1주로 축소할 거예요. 2주씩 문자를 드릴 이유가 없고, 교육받으신 내용의 기준에서 이런 이제 패턴이 뜬다라고 하면은 문자를 발송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용철 연구원의 AI, 불기둥 AI에서는 AI에서 이제 뜬 종목군들을 발송을 해드리겠죠.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용철 전문가하고 저하고 이제 조인해서 하는 것도 11만 원에, 이용철 전문가 상품은 일주일에 문자 발송. 문자를 한 달 받고 싶어요 하시면은 33만 원에 아마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올려놓을 테니까 참조하시고. 그래서 결론은 이 흐름으로, 그리고 이 흐름이 이러한 슈팅으로 저 자리에서 저렇게 이제 강하다라는 거는 뭐 충분히 주변 요인이 무너지지 않으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된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월요일날 뭐 잠시 출렁거릴 수는 있겠지만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기준에서는 월요일날 현대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슈팅이 나오는데 거래가 제한적이다. 또 수급, 보여지는 수급, 프로그램 수급이 제한적이다. 그러면 오히려 차익 실현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장 공략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넣어놓기는 했고, 또 현대로템이 우리 주력주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대처할 거다. 꼭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수정을 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급감을 했어요. 골드만삭스에서 매도가 원래 5,700만 주 1% 정도 나온 건데, 오히려 모건 스탠리 쪽의 보고서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슈거리로 형성이 돼 있어요. 요게 이제 40조 8천억으로 줄었어요. 얘가 56조로 줄고. 근데 이제 그렇게 줄어드는 것만큼 또 다시 확장될 수 있어요. 삼성전자 이제 작년 10월 말에 제가 KBS 머니올라라는 방송 프로그램 나갔을 때 그때 컨센서스가 33조였어요. 지금 다시 줄어들어서 41조라고 해도 8조가 늘어난 거죠. 거의 뭐 30%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주가는요. 그 당시가 7만 원대 초반이야. 근데 지금 6만 원대 초반이야. 말이 됩니까? 33조 전망치 기준에서는 시가총액, 그러니까 주가가, 시가총액보다 주가가 여러분들 와닿으시니까 33조 예상했을 때 그때 주가가 얼마? 7만 원대 초반. 지금 41조 예상하고 있는데 6만 원대 초반이에요. 뭔가 잘못됐죠. 과도하게 조정을 받은 거죠.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도. 그러니까 이 부분의 내용은 방송 후반에 삼성전자 전략을 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는 이제 금요일 날 장 끝나고 스튜디오에서 녹화한 부분, 그러니까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녹화한 부분이니까 그거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조해서 보시고요. 지금 얘가 뭐 어찌됐든 간에 삼성전자 지금 올해 상반기에만 17조를 했거든요. 그 전체 시장에서의 영업이익 부분의 10% 이상을 삼성전자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과하게 좀 많이 밀려 있죠. 내년에 또 영업이익까지 감안했을 때 전망으로.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의 기준을 먼저 놓고 보시는 게 옳다. 그렇게 보시고 나머지 LG엔솔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못 가다가 요즘에 뭐 좀 가고는 있는데 요즘에 좀 움직이고는 있는데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이들의 실적은 극히 제한적이잖아요.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그 실적 대비해서 이제 슈팅 범위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 스스로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리는 항상 그래서 그 기준점을 이렇게 설정을 한다. 펀더멘털적으로 저평가인 상태의 종목을 주력으로. 주력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채워놓고 대처할 수 있는, 응?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는 변동성 매매가 아니라 변동성 매매는 기술적 분석으로 그때그때 시장 대처가 좀 되시는 분들 위주. 응? 직장 다니시거나 사업하시거나 뭐 여가생활 즐기시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내 자산 포트폴리오 부동산도 있고 부동산 뭐 집 건물 그다음에 채권 자산도 있고 그다음에 외환 자산도 있고 또 현금 자산도 있고 상품 자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전체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하는 과정에 이제 주식의 포트폴리오의 구성 이럴 때는 완벽하게 포트폴리오 구성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기준에서도 내가 뭐 부동산이든 뭐 현금 자산이든 여기까지는 일반 분들도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채권이나 이제 뭐 외환 상품 자산을 갖고 계시는 경우 조금 드물긴 한데 그 상품 자산이나 외환 자산 없고 현금과 뭐 부동산만 가지고 계신다 할지라도 도태기 시장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1년에 수익 범위 기준에서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뭐 그런 수익, 은행은 이자보다의 수익, 요 정도를 생각하시는 거라서 정상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를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뭐 현금 비중 지금 얼마 갖고 가나요? 아, 현금 비중 얼마 갖고 가는 거를 뭐 물어보면 뭐해? 어? 여러분들이 지키실 것도 아니고 뭐 참조를 하겠다.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주식 자산의 기준에서는 주력 포트폴리오의 예를 들어서요. 현금이란 개념보다도 주력 포트폴리오에 예를 들면 70%든 80%든 채우시고 주력적으로 놓고 보실 지금 삼성전자를 내일 상한가가 들어간다고 들어가서 보는 기준은 아니잖아요. 삼성전자를 우린 주력으로 넣는단 말이야. 현대차도 삼성전자 40%, 현대차 30%, 하이닉스 10%, 뭐 LG노텍 10%,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혹은 현대로템 기준에 5%, HD 현대일렉 5% 이게 우리 주력이에요. 그 기준에서는 변동성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그 비중을 뭐 70이든 80이든 채우시고 나머지 20, 30% 범위에서 변동성 매매 뭐 유한양행이라든가 이런 쪽을 들여다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조차도 이제 나는 꼭 현금을 갖고 있고 싶다. 그럼 거기서 알아서 하시면 돼. 주력을 얼마큼 가져가고 변동성 얼마큼 그 정도도 몰라서 막 물어볼 정도면 주식 안 하는 게 낫고 시장에서는 뭐 지금 경우에는 뭐 현금을 뭐 30%를 갖고 헛소리들을 그냥 확 그냥 옆에서 그냥 확 꼬집어 버리지. 예전에 그러신 경우가 있었어요. 그 리먼 터졌을 때에 그 리먼 터지기 직전부터 자산가시죠. 근데 항상 본인께서는 이제 50%는 무조건 현금을 갖고 가시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잠을 못 주무신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1억이야. 1억이면 5천만 원 주식, 5천만 원 현금이야. 응? 그 리먼 터졌을 때 2,000포인트 넘던 지수가 1,000포인트 이탈되는 과정에서 2,000에서부터 1,900 깨지고 1,800 깨지고 1,700 깨지고 1,600 깨지고 1,500 깨지고 1,400 깨지고 1,300 깨지고 이러면은 이거 깨질 때마다 바닥이라는 인식 안 들어요? 음복이니까 안 들 수 있지. 거기서 꼬리 달리고 2, 3일 반등 나오면 반등이라고 생각 안 들어요? 그러면 현금화, 주식 비중 늘릴 거 아니에요. 늘리자마자 그 다음날 개판으로 나오면 이제 바로 손절인 거야?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2,000에서 1,000포인트 깨질 때까지의 기준에서, 손절만 수십 번 해가지고 현금 비중 늘린다는 명분에 죽는 거지. 떨어지는 칼날에 그러면 줄여놨던 거 떨어지는 칼날에서 잡을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기준에 현금 비중이 얼마큼이 좋은가요의 기준보다도
지금 글로벌 시장의 경기 동향 지표가 진짜 금리를 인하할 만큼 안 좋으냐, 좋으냐, 그걸 먼저 보시고, 저는 금리를 인하할 만큼 나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이번에 금리 내린 거는 그렇다면 뭐 선제적인 조건에서 경기를 방어한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정치색이 뭐 조금 일부 들어갔다라는 해석을 오히려 합니다. 오히려 대선 끝나고 나면 또 돈을 뿌릴 텐데, 경기 부양의 목적으로. 그러면 인플레이션 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일단 제가 보는 거는 지표상으로 놓고 볼 때는 뭐 부정적이지 않은데, 그래서 시황 부분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시황에 대해서는 뭐 예전에 카톡방이 좋았는데, 그죠? 공지사항에 시황 딱 넣어놓으면 그거 다 보시면 되니까. 유튜브 뒤지셔갖고 윤정두 거, 다른 사람 거 듣지 마시고 윤정두 거 뒤지셔가지고 각 채팅방에 이제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 넣어놨으니까 들어가셔서 조금만 검색하시면 시황 다 나옵니다. 그거 꼭 참조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평가 인식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그 기본적으로 저평가 인식이 잡혀 있다는 거는 이런 맥락이 듭니다. 어떤 맥락이 돼요? 기본적으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규모를 보세요. 시가총액 규모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얘네들 시가총액 대비 이 규모라면은, 물론 뭐 수정을 해놓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지금 PER이 10배가 안 나와요. 하이닉스가 5배가 안 나옵니다. 4배입니다. 4배. 4.6배 뭐 이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순이익이 이래요. 그리고 내년 순이익까지 감안하면은 4배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 4배뿐이 안 된다. 순이익 대비. 삼성바이오로직스는요, 순이익 1조 대비해서 시가총액 얼마예요? 70배요. 4배하고 70배하고 같아? 3조라고 잡아주더라도 20배가 넘죠. 23배? 25배? 그래서 이런 걸 기준을 잡아요. 물론 성장주에 대한 업황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러면 비성장주입니까? 엄청난 성장주지. 어느 정도 성장주예요?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작년에 미국 시장에서도 10위 안에도 못 들었어요. 그런 엔비디아가 올해 미국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 세계에서 1위까지도 올라왔어. 미국에 10위도 안 하던 애들이. 그러니까 엄청난 성장을 한 거죠. 주당 순이익이 소형 잡주도 아니고 글로벌 시장 1위까지 올라온 애가 주당 순이익이 6배 올라올 정도로 산업 자체가, AI 산업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게. 근데 그 중에 없어서는 안 될 반도체가, 그것도 반도체 시장 1위, 2위가 저렇게 저평가로 놓여져 있는데, 얘네는 성장주고 얘네는 아니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이걸 펀더멘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준을 가지고,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기준을 가지고 기본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 가치가 있고 거기에 이제 기술적으로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을 놓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슈팅이 나온다면은 명분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있다는 건 명분이 있는 거예요. 이 심리라는 게 명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호학제의 기준. 그렇게 해서 이 명분을 바탕으로 메이저의 누적 순매수, 그러니까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 혹은 순매수가 없다면 거래대금이 터지면서의 슈팅. 그러니까 순매수가 있는 기준에서의 슈팅은, 하이닉스가 지금 많이 두들겨 맞았다가 조금 돌렸는데, 하이닉스가 작년 대비해서 거의 뭐 200% 가까이 180% 올랐다가 밀린 거고, 올해 기준에서 하이닉스가 80% 올랐다가 밀린 거고. 그죠? 그게 순매수에 힘입어서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가 실질적인 사상 최대치 고점인 88,800원. 9만원 넘긴 게 딱 5거래일 뿐이 없어요. 삼성전자 역사상. 하루는 9만원 딱 터치만 한 거고. 그러면 실질 4거래일. 86,000원 넘긴 날짜가 16거래일 뿐이 없습니다. 요번에 86,000원 넘기던 그 시점 말고 그 이전 21년 고점 찍고 나서 86,000원을 넘긴 게 16거래일 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슈팅을 주기 위해서 메이저들의 삼성전자 6%에 달하는 외국인들의 매수, 유통 물량도 없는 애를,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상상을 초월하는 매수, 현대차도 그렇게 되면서 이제 누적 순매수가 기업 가치가 있어서 들어오면서 업황이 좋을 때 슈팅이 나오면서 흐름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작년에 재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갖다 붙여놓은 2차 전지 배터리 3사가 아닌
배터리 3사에 납품하는 애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차 전지 주도주라고 얘기할 수 없는 애들. 누구의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PM,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화학, 또 금양 같은 쓰레기들,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2차 전지를 3년 이상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 수익도 못 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수익도 못 내보고 뭐 주가 밀릴 때 손가락질하고 저거 안 돼요. 이건 나쁜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고, 수익 다 낸 다음에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집이 돼서 올라가는 종목,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3년 하반기 이후에 배터리 3사가 아닌 나머지 부류들의 2차 전지 내용만 갖다 붙여놓고 실적이 없는데 슈팅만 준 애들, 그 친구들은 누적 수급에 매집이 없어요. 그냥 거래대금만 터트리고 움직인 겁니다. 거래대금 역사를 막 바꿔버리고 하루에 8조씩 터지고, 포스코홀딩스가. 근데 그런 포스코홀딩스가 6개월 만에 개인들에게 떠넘긴 물량은 27%입니다. 개인들에게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오는 극대웅주가 27%의 그런 매도를 하는 모습은 주식 38년 하면서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의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삼성전자를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도 말씀드리고 있고, 방안에서 주력 포트폴리오로서 이제 40%, 하이닉스 55%의 비중을 작년부터 갖고 있던 55%를 올해 단계별로 줄여서 10%까지 줄였어요. 최고점에서부터 계속 줄여놔서 10%까지. 그리고 늘린 게 이제 현대차 조금,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늘린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이번 달에 굉장히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 그 삼성전자 두들겨 맞은 거는 모건 스탠리에서 부정적인 보고서 나와서가 아니에요. 그럼 왜 밀렸어요? 그냥 뭐 골드만삭스가 때려 팔아서 밀린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를 내서 골드만삭스가 내다 판 것도 아니고, 골드만삭스가 바보야? 걔네들 얘기 듣고 팔게. 골드만삭스의 수급 범위에 있어서 골드만삭스가 일단은 뭐 1%에 달하는 5,700만 주를 내다 팝니다. 5,700만 주를. 그렇게 해서 거의 뭐 59억 7천만 주짜리에 5,700만 주. 얘 혼자 다 파는 거죠. 시티그룹이고,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는 뭐 1,700만 주를 그렇게 많이 팔았다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누적적으로 놓고 보시면은 일단은 뭐 골드만삭스가 이제 그 7월 11일까지는 매수 들어온 게 있는데 8월 23일로 보면은 매수 들어온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요 골드만삭스가 매집이 됐는데 차익 실현을 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 이전 물량이라는 거고, 그리고 3월 20일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들어왔던 그 3월 20일 이후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골드만삭스는 뭐 5,700만 주가 빠져나온 거고, 그리고 JP모건 같은 경우가 1,200만 주 매수예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뭐라고 막 하잖아요. 근데 모건 스탠리의 같은 계열인 JP모건이 오히려 매수다. 그러니까 그냥 뭐 보도자료 하나 나온 거 가지고 삼성전자 왜 빠져요? 이러면 이따구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귀담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특히 이제 요자락에 매수한 거 있죠? 요자락에 매수한 요게 한 1억 1,500만 주 됩니다. 그 1억 1,500만 주에서 그 1억 1,500만 주가 전부 이렇게 손절로 나갔다. 바보입니까? 1억 1,500만 주가 이때 들어왔는데 1억 1,500만 주에 1억 5천만 주가 저 빨간색 박스, 다시 박스를 그려드리면 요때 들어온 게, 잠시만요. 여기서부터 들어온 거죠? 올해 3월, 3월이면 여기가 맞구나. 죄송합니다. 이왕이면 빨간색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때 이렇게 들어온 이게 얼마요? 1억, 이때까지 들어온 게 제일 많이 들어올 때 1억 5,500만 주 정도? 2.5% 정도. 2.5. 유통 물량도 없는 애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급격히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면 혹자들은 이제 일반적인 해석은 다 손절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바보들이냐고. 이때 들어온 친구들이 단타 치러 들어왔다가 손절한 거예요? 그럼 그
그 미만에 있는 친구들, 얘네들은요. 얘네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아니겠죠. 결론은 예를 들어서 이때 들어온 물량이 차익 실현도 나갔고, 이때 들어온 물량은 나가는 적이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특히 여기서부터 그 8월 이때 급격히 나가잖아요. 여기까지로 놓고 따졌을 때 모건 스탠리는 골드만삭스는 산 게 없었어요. 골드만삭스는 산 게 없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천만 주. 전체 고점부터 따지면 5,700만 주. 1%를 판 거예요. 걔 혼자 팔면서 주가가 진짜 미친 듯이 폭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수급 논리. 근데 4%대 물량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론은 어찌됐건 뭐 삼성전자의 지금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저평가 상태, 요 기준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가총액이 6만 원대면은 66에 36, 360주잖아요. 말이 됩니까? 순이익 대비해서 10배가 안 나온다는 게, 순이익 대비 10배, 10배가 안 나오잖아. 9배. 자산 가치가 지극히 큰 성장주죠.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국가잖아요. 그 할인 요인을 아무리 감안한다 해도 기술주에서 이 정도로 저평가로 내려와 있는 종목군은 없어요. 글로벌 시장 전체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주력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우리는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윤종두 혼자 이거 저평가예요. 이렇게 훌륭한 종목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정신 나간 윤종두라니까. 보셨잖아. 메이저의 수급이 단순간에 한 달 만에 골드만삭스가 5,700만 주, 한 달 정도 수준에서 5,700만 주, 1%를 판다는 거는 38년 동안 본 적이 없고, 제 기억에 이제 조금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2008년도 리먼 브러스 사태 이후에 바닥 찍고 돌리는 과정 속에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삼성전자가 장대 연봉이 2개 월봉 단위로 떨어진 적조차가 없어요. 저 정도의 그 하락 유례 기준에 너무너무 과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으니까 이거저거 다 갖다 붙이고 과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니에요. 결과의 본질을 꿰맞추면 절대 안 된다는 거지. 남들이 그렇게 보는 시각 기준에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정신 똑똑히 챙기고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기준은 더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월봉의 기준 이제 이건 2015년부터인데 2015년부터 2017년 그리고 2018년도가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고 그게 이제 정점이에요. 그리고 금리 인하는 이제 2018년도 기준에서 금리를 인하합니다. 그렇게 해서 2018년 12월까지는 금리를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코로나19 이후에 올라온 폭이 실질 요 정도죠. 앞전 고점 넘긴 크기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때 이제 실적 랠리였고 코로나19 때 유동성 랠리였고 여기서 다시 실적 랠리가 형성되는 구간이잖아요.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잖아. 농담이 아니라. 내년이면 사상 최대치도 넘길 걸로 추정하고 있고. 근데 주가의 상승 각도가 얘보다도 못해. 상승률이 얘보다도 못한 거예요. 유동성 랠리. 실적이 사실상 뒷받침되지 않은 유동성 랠리. 이때는요. 실적이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데 수급도 들어오고 있죠. 상상을 초월하게 강하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때는 수급도 안 들어오는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재작년 기준에서 2차 전지의 흐름처럼 수급도 안 들어오는데 슈팅이 나오는 거하고 지금은 수급이 들어오고 일부 꼬였는데 들어온 수급 대비해서 너무 미끄러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기준 원래 의도는 얘네들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종목만 빨리빨리 해드리고 넘어가는 거였는데 그래도 뭐 조금 더 이 시간에 접속을 하신 분들이 계시니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게 이거예요. 3월 20일부터 8,600만 주 1.5% 어떤 바보가 삼성전자 1.5% 들어오고 손절을 칩니까? 그 다음에 이게 1억 5천만 주까지 들어온 거예요. 1억 1,500만 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천만 주. 그래서 1억 5천만 주를 내다 판 거죠. 그 중에 골드만삭스가 말 같지도 않은. 예? 그러면 여기서 이게 단타 치고 나갔겠냐고 얘네가.
창고 동향 보니까 그렇진 않더라. 그러면 결론은 3월 20일부터 지금까지의 수급의 매수 평균 단가 얼마냐? 빠져나간 골드만삭스 예전 물량에 대한 책실이 됐든 뭐가 됐든 공매도 없잖아 지금. 그럼 결론은 어떻게 돼요? 결론은 이 기준에서 저 기준에서 손바뀜으로 매수를 한 수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그 매수한 쪽의 기준에 평균 단가는 얼마니? 라고 했을 때 외국인 위주로 샀으니 그렇게 보면은 78,387원입니다. 78,000원이라는 평단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평단 대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주가를 들어 올려야죠, 당연히. 이런 하락은 처음 본다는 거예요. 펀더멘탈이 이렇게 좋은데. 딱 하나지, 와닿지도 않죠, 여러분들. 삼성전자 1%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응? 5,700만 주, 한쪽에서만, 골드만삭스만. 모건 스탠리 지금까지도 신문기사 모건 스탠리 뒤덮고 있고, 여러분들 어디서 들으신 건 전부 모건 스탠리 얘기잖아. 응? 모건 스탠리가 어쩌고 저쩌고. 결론은 6천만 주 잡고, 78,000원, 8만원에 내다 팔았다고 치면은 68에 48, 48조인가요? 4조 8천억이야. 48조야. 48조 같은데? 6천만 주면? 48조 맞나? 어찌됐건 계산해보자 한번. 상상을 초월하는 물량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실적에 이렇게 나오지. 단 22년 이후에 누적 수급 4%의 누적 수급. 그 규모가 삼성전자 대주주가 33% 수준, 그 다음에 외국인이 54% 수준, 합치면 87% 수준, 거기에 5% 지분 신고가 있으니까 얼마에 82, 83%를 대주주와 외국인이 갖고 있는 거고, 기관 지분까지 합치면 유통 물량도 없어요.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단타치로 들어간 건 아니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또 평균 단가도 필요하겠죠. 요 물량이 예를 들면 여기 어디선가 들어온 물량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단가 얼마니? 라고 했을 때 나머지 있는 또 위에서 샀든 뭐 밑에서 샀든 전체적으로 평균 따지니까 대략 7만 1,000원 나오더라. 7만 800원.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이 무너져서 펀드런 사태가 나온 게 아니죠. 미국 시장이 무너지고 전체가 무너져서 금리를 내릴 만큼 경기가 안 좋아요, 큰일 났어요 라고 해서 시장이 붕괴가 온 게 아니죠. 그래서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빠져나간 골드만삭스의 1%에 달하는 물량은 뭐 어디서 멈출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충분히 팔았다. 그리고 단계별로 재차 인덱스 상품 쪽이 유력하니까, 단타의 개념보다는 인덱스 상품 쪽이 유력하니까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요 두 개의 캔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 이후에 없는 캔들이에요. 2008년 리먼 때도 뭐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은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게 퍼센테이지 차트입니다. 캔들의 크기들 보세요. 없어요. 어느 위치에서든 저렇게 떨어진 게. 예전에 한번 뭐 그 당시에도 이제 JP모건 골드만삭스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나와서 한번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무너질 때, 그때도 특정 창고의 매도는 0.5% 수준이었어요. 3천만 주 정도. 지금처럼 이렇게 5,700만 주 이렇게 매도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매도 때문에 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벗어난 거야. 그런 매도가 하이닉스에서는 집중되지 않았어요. 하이닉스에 대해서 반도체에 대해 겨울이 왔다라는 표현을 쓴 게 모건스탠리인데, 오히려 삼성전자의 물량이 더 쏟아진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4배, 지금 실적 전망치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이제 17조라고 또 27조라고 설정을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 뭐 110조 단위, 120조 뭐 이런 기준이다 보니 순이익 대비해서 뭐 예를 들어서 향후 전망치 기준에 4.65배다. 이게 피크아웃이 되면은 여기가 정점이 되고 PER이 점점 주가가 멈춰 있으면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근데 글로벌 시장 다 갖다 놓고 볼 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게 시각적으로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 다만 이제 우리는 삼성전자의 비중이 40%로 늘어난 거예요. 언제부터? 5월부터 이제 삼성전자 본격적으로 한미반도체 정리하고 삼성전자 넣고 하이닉스 55%에서 10%로 줄이고 그 과정에 삼성전자 늘리고. 근데 이번 달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조정이 좀 컸는데 골드만삭스의 매도가 일단락 된 것으로 이제 인식이 돼서 안정화가 되고 돌리면 굉장히 가파른 V자형 패턴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쪽으로. 그래서 이왕 뭐 삼성전자 말씀드린 거 금요일자의 차트까지 보여드리면 상승 장악 확인형 주간 단위에 다음 주에 양봉 하나 더 떠서 상승 장악 확인형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주간 단위 기준에 다음 주에 거래일이 3거래일 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래가 실리지 못하고 캔들이 제한적이어서 7만원 돌파 못하면 오히려 그 다음 주에 갭상승 이후에 아일랜드 갭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일봉상으로는 아일랜드 갭에 대해서 어느 위치에서든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아일랜드 갭에 대한 흐름범위에 대해서 제대로 또 놓고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자리에 지금 놓여져 있는데 요 흐름들이 요런 자리라든가 요런 자리에서 그러니까 7만 원 미만에서도 또 특히 이제 7만 원을 넘길 때 기준에 요 자리에서 요런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안 나온다고 생각해? 이렇게 나와주면은 V자형 패턴으로 이제 강도 있게 돌려진다. 그게 이제 주봉상으로 보시면 좀 더 계산하시기 쉬워질 수 있죠. 이제 빠르게. 이게 이제 놓고 보시면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V자형 패턴의 흐름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일봉상에 아일랜드 갭을 설정해 드렸고 어떻게 했어요? 요거 점을 넘겼죠. 34만 2,5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V자형으로 아주 가파르게. 그러니까 이런 교육들을 한 번만 쉬었다 가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그리고 유튜브 혹은 유튜브에서 뭐 윤정도를 바로 검색하셔도 돼요. 유튜브 검색하셔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지금 말씀드린 뭐 내용들에 대한 교육 자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다 들어가 있고 장중에도 이제 삼성전자 8만 5천 원까지 4분기 목표 주가 빠르면 뭐 10월에도 나올 수 있는 목표 주가예요.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튜브 오셔서 좀 보시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여기에 이제 그 교육 올려드릴 거예요. 교육. 그래서 교육 기준의 신청, 뭐 선착순 기준에서 혜택 범위, 문자 혜택 범위가 더 있으니까 그거 꼭 참조하십시오. 다시 이제 교육으로 넘어오면은 전화번호 밑에 있어요. 전화번호 이렇게. 전화번호 참조하시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바닥에서부터 이제 재차 매수 신호 나오고 이렇게 캔들 하나 중요하다라는 게 저런 망치형 하나 해석하는 부분 아무 자리에서나 떴다고 망치형이 아닙니다. 뭐 가끔 가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자 망치형 뜨고 대박 나셨죠? 이런 거짓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얘는 망치형이 아니에요. 얘는 망치형이 아닙니다. 얘의 거래량도 없고 거래량이 없다는 거는 캔들의 크기 자체가 제한적이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신뢰도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이제 요 날이 장악 확인형이 될 수는 있죠. 근데 그것도 약간의 억지 땡겨서 놓고 보시면 이제 5MA, 20MA 거래량 터트리고 이 당시 기준의 변동률은 높여놓은 거기 때문에 이 로그 차트예요. 로그 차트. 이런 기준.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 어느 거래량이 떴느냐가 캔들에 대한 실전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셔야지 아무 데서나 이거 망청이 떴어 이건 아니에요. 뭘 하나 배우시더라도 제대로 배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4.51배. 야 세상에 현대차처럼 무거운 종목이 어딨냐? 야 이런 종목을 사라면 나쁜 인정도 아니냐?
현대차는 지금 고점 대비 15%대 조정입니다.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찍고 15%.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엄청난 저평가죠 지금. 원래 자동차는 저평가냐? 아이 무슨 소리야. 자동차 21년도 PER이 10배가 넘어갔는데요. 10배가 뭐야? 그 이상이었지. 그럼 지금의 주가 대비 2배가 올라와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주가 대비 2배 이상 올라와도. 못 가는 이유는 뭐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지금 이격이 발생돼 있잖아요. 글로벌 증시 강세 대비 우리나라 좀 굉장히 좀 약한.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2020년도 기준의 영업이익이 2조였어요. 2조. 그게 6조, 10조, 15조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지금 이제 향후 전망치가 정체 아니냐. 정체라기보다는 그간의 성장성이 매우 뛰어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주가 반영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죠. 역대적인 PER, PBR의 위치입니다. 굉장히 지금 저평가 위치. 지금은 외국인가 쌍끌이 매수에 안 떠요. 안 뜨는 이유가 기간의 매도가 좀 있어서 그렇고 외국인들 위주로 작년 이후에 12%, 올해 기준에서만 7% 강력하게 매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주가가 그렇게 밀려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로그 차트입니다. 로그. 수급 보세요. 수급. 이 12%. 여기서부터 7%.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시장 영향이 있어서 수급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 횡보하다가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현대차가 30% 비중이니까 사실 효자인 거죠, 얘가. LG노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4월 2분기 이후에 외국인간 쌍끌이 순매수 7입니다. 7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많이 맞았어요. 거래 급감하고.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애플의 영향이겠죠. 근데 애플의 심리적인 영향이지 실질 영향이 아니에요. 수급이 외국인간 쌍끌이 순매수 몇이 7위.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이 7위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러한 변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근데 그 시점이 이제 9월로 기준을 잡았는데 아이폰 16의 AI 탑재가 별도로 이제 10월 달에 다운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아이폰 16에 대해서도 교체 수요가 좀 제한적인 부분으로 형성되다 보니까 부품 업체들이 힘을 좀 못 쓴 부분이 있는데 애플의 시가총액은 지속적으로 1위입니다. 올해 그 2월 달에 MS가 1위로 올라왔다가 5월까지 이제 1위를 MS가 차지했는데 애플이 5월부터 우리도 AI 이 발표 하나에 슈팅 나오고 지금까지도 1위 자리를 놓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사상 최대치 신고가 대비해서 지금 3-4% 눌림목 수준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좀 LG노텍 과한 거죠. 과합니다. 다만 이제 이 LG노텍이 보시면 뭐 얘도 어차피 기술주로 표현하는데 여기까지 밀려내려고 또 여기서 이제 하방 잡는 요 위치에서 기준을 잡으시면 반도체 쪽에 어지간한 소부장 뭐 한미반도체도 50% 그러니까 최소 40에서 60% 빠졌단 말이에요. 얘는 그나마 실적이 저평가고 수급이 유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여타 이제 IT 소부장 쪽을 놓고 본다면 충격적인 상황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비이성적으로 6월 11일 날 급격하게 밀고 내려갔다 꼬리 달고 돌리고 12일 날 갭상승 9%에 18%까지 뭐 그런 흐름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툭 건들면 돌려줄 수 있는 위치인데 우리는 일단은 뭐 비중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래가 없으니까 뭐 나중에 차분히 보시고 현대로템 아시죠? 1월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매집 18% 외국기관 쌍끌이 그리고 4월 2분기 이후에 외국기관 쌍끌이 4위 11% 그리고 3분기 이후에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6% 몇이? 마찬가지로 7위입니다.
뭐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슈팅이 굉장히 크게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캔들 보시면은 장악형, 장악 확인형 뭐 이런 부분들, 요 슈팅이 이어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신고가는 계속 나올 수 있다. 다만 이제 거래가 지금 둔화돼 있어요. 그래서 슈팅을 어떤 식으로 줄 거냐, 시장이 글로벌 증시 대비 못 움직였던 부분이 있으니까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의 강세 부분이 연출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선봉자의 역할은 당연히 이제 지수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저평가 상태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거기에 이제 뭐 모바일 쪽에 LG노텍, BH 이런 쪽을 놓고 본다면 현대로템이라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정부 정책주, 금융정책 부분에 대해 정책 금융정책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들은 저평가는 아닙니다. 지금 저평가는 아닌데 실적을 원체 긍정적으로 각인시켜주고 있어요. 정책금융에 힘입어서. 그 정책금융에 힘입는 부분들이 뭐 당분간은 지속될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수급이 이렇게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HD 현대일렉까지도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HD 현대일렉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미국 정책주로 들여다보고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에는 뭐 4월부터 이제 우리가 편입을 했죠. 그때가 20만 원 전후에서부터 편입을 했어요. 3월부터 조금씩 부각이 됐고 4월부터 우리는 편입을 했고 5월 그리고 이제 6월 7월에 포트폴리오에 넣고, 그 포트폴리오 넣을 때가 30만 원, 31만 원이었는데 5월 말 종가, 6월 말 종가에 30만 원 수준의 HD 현대일렉을 포트로 넣는다. 남들이 다 손가락질을 했죠. 저 꺾이면 죽는다라고. 꺾이면 손절하면 되는 거지. 꺾일 위치가 아니죠. 얘는 미국 정책주로 부각이 돼 있고 수급이 상상을 초월하니까. 결론은 이제 이때 들어가고 7월 말에 24일 날 전량 차익 실현하고, 7월 말에 이렇게 차익 실현했으면 그러면 거짓말쟁이 그런단 말이야. 아니야. 방송화면에 다 찍혀 있잖아요. 이때 판 이유가 명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나왔죠. 7월 23일 날 30만 4천 원의 매수액 나오고, 요날 오후장에, 이날이 9시 12분인데 힘이 없다가 오후장에 실적 발표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행인 게 이제 23일 날 나와서 다행이야. 무슨 얘기냐면은 23일 이후에 실적 발표 나온 애들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반짝했다가 다 무너졌고, 나머지 애들은 실적 발표 나오고도 두들겨 맞은 애들이 많아요. 실적 발표 나오면은 뭐 무조건 깨지냐, 뭐 그런 케이스는 아닌데. 그래서 23일 날 우리는 이제 이때 36만 원대를 넘기거든요, 사실. 23% 올라와요. 거기서 꺾일 때 매도 사인을 냈고, 24일 날, 뭐 외부에 계셔서 못 파셨던 분들도 24일 날 다 파세요. 그래서 24일 날에도 34만 원대인가요? 포착되고 나서, 이건 제가 캡처한 가격이 35만 5천 원인 거고, 37만 4,500원 찍고 저렇게 밀리는 거예요. 탈퇴 신호가 36만 원대 초중반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량 매도가 된 게 고점이었고, 사상 최대치 고점. 그 다음에 6월 7월 포트에 넣은 거잖아요. 차익 실현 7월 말에 다 했잖아. 8월 9월 포트에도 또 넣은 거예요. 31만 원, 30만 5,500원, 37만 4,500원 찍고 밀려있을 때. 이제 8월 달에 슈팅 나오고 꺾이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제차 23만 원부터 22만 원대까지 내려왔어요. 22만 원대까지. 37만 4,500원에 천주 갖고 계셨으면은 3억 7,450만 원이 되는 거죠. 3억 7천 갖고 계셨던 분들이 한 방에 1억 5천에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 차익 실현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매수 신호가 나와 있던 종목군들에 대한 차익 실현의 범위는 명확해야 된다. 그러니까 9월 26일 같은 경우에도 종가가 33만 5천 원으로 끝나요. 종가가. 근데 이제 33만 4,500원 찍고 밀릴 때 1% 또 1.5% 전량 매도. 그렇게 해서 매도가 됐죠. 그리고 우리는 9월 23일 기준에 9월 23일 기준에 32만 8,500원에 전량 매도했어요. 32만 8,500원. 그리고 31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재편입 기회가 두 번 있었는데, 뭐 어찌 보면 놓친 거고,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재편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슈팅이 나왔어요. 23일 날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이제 26일 날에도 거래가 좀 제한적인 상태에서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19일, 20일 기준에 이제 슈팅 나오고 나서 100만 주까지 슈팅 나오고 나서 투자 주의에 지정이 되는데 그 내용은 투자 경고 지정 예고였어요. 응? 이때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순매수로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 3,600만 주짜리라서 이렇게 1, 2만 주만 매도해도 뭐 일반적인 매도도 하는데 JP 모건은 모건 스탠레이가 합쳐서 16만 주 정도 매도했거든요. 그러니까 9만 주, 7만 주. 저것도 많은 편이에요. 다 1, 2만 주 매도하는데. 그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UBS 같은 경우가 9월 20일 하루에만 23만 주, 100만 주 거래량에 23만 주를 매수한 거예요. 순매수로. 100만 주 기준에 23만 주. 순매수로.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래서 투자 경고 지정 예고가 들어간 거예요. 왜? 세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1년 전 종가 대비해서 200% 이상 상승. 이건 뭐 한 400% 정도 상승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최근 내에 15거래일 동안에 가장 높은 주가 형성이 된 거고. 34만 2,500원 찍고 33만 4,000원에 끝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이 이제 요게 최고점이 아니었나? 하여간에 세 번째 기준이 이제 15거래일간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 거기에 이제 UBS의 그 100만 주 거래량이 23만 주 매수한 거. 이런 게 이제 소형주든 대형주든 특정 창고의 매수가 좀 과하다. 이런 부분에 이제 투자 경고 지정 예고가 된 건데 10월 8일 날 그게 이제 해소가 돼요. 경고 예고가. 지금 뭐 지정된 건 아니고. 그래서 투자 주의 상태에서 우리는 차익 실현 범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에코프로 HD 현대일렉은 거의 뭐 9월 10일, 9월 11일, 9월 9, 10, 11일, 12일, 13일, 19일, 20일까지 HD 현대일렉은 하루도 안 빠지고 공략주로 넣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거래일 기준에서는 얘를 뺐죠. 요 기준 거래량 설정 범위 이 부분은 뭐 교육 최근에 많이 녹화를 해드렸으니까 뒤에 영상 올려드리면 그 녹화 참조하시고 23일 날 뺐고 24일 날도 뺀 거예요. 그리고 25일 날 기준에 넣은 거는 주가가 31만 원까지 내려와서 넣은 거고 그 다음에 26일 날 또 뺍니다. 그리고 27일 날에도 아예 안 넣죠. 30일 날도 HD 현대일렉은 안 넣어요. 일단 34만 원대 고점 찍고 이제 32만 원이 살짝 이탈이 됐는데 월요일 기준에 엔비디아가 3조 달러가 살짝 이탈됐기 때문에 IT가 좀 눌린다라고 하면은 견학기기 쪽도 아무래도 반도체 쪽 흐름에 많이 연동이 돼요. 사실상 엔비디아도 그렇고. 그래서 그 흐름이 제 욕심 같아서는 30만 원 수준까지 눌려줬으면 좋겠고, 뭐 그렇게 눌려준다면 땡큐고 그때는 뭐 앞뒤 안 가리고 들어갈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제한적이다 그러면 31만 원 수준에서도 편입 기준을 잡을 겁니다. 주력주로는 가져갈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래서 이제 HD 현대일렉의 이런 슈팅 범위들 나오고 요 수급 이게 뭐냐면 핸드폰에 이제 여러분들께 캡처해서 올려드린 내용이고 HTS 버전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HTS 버전의 기준에서는 뭐 새벽 시간인데 뭐 많이들 계시네요. 그래도 많이들 계시면은 좋아요 하나씩은 눌러줘야지 유튜브에. 에? 에? 지금 무료 방송 생방송을 이 시간대 이렇게 해드리는 게 1년 만에 거의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 접속하시던 분들 뭐 예전에라고 뭐 많이 접속하시진 않았는데 그래도 최소 100명에서 300명 정도 들어오셨는데 지금 뭐 홈페이지 쪽하고 합쳐도 뭐 10대 뿐이 안 되세요. 근데 이제 들어왔다 나가셨다 하는 분들이 계셔서 또 너무 늦게 시작했고 그래서 누적적으로 이제 유튜브 접속 인원은 한 8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좋아요가 지금 이제 말씀드렸더니 8개로 조금 한두 개, 2개 늘어났는데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은 그 종목 검색기의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차트 범위까지 이게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뭐 지금은 이제 매도 신호가 안 보이잖아요. 장중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게 이제 HTS를 아침에 이렇게 딱 켜놓고 플레이를 누르면 아 지금 시간이 아니어서 안 눌러주는구나.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아이고 이것도 없어져 버렸네. 조금 전처럼 종목이 나와요. 종목이 나오고 탈퇴 신호 종목군들도 나오고 뭐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참조하셔서 들여다보시면 될 거고 검색기 나중에 이제 뭐 교육이 있으니까 유료 교육이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검색기에서 뜨고 매수의 기준 잡히고 나는 매수는 잘하는데 매도를 못해 하시는 분들 이제 스마트 매매 매도 자동 매도의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고점에서 밀려 내려가면 자동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또 손절하는 이런 수식도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고요. 7월 23일 이후에 이제 이렇게 전량 차익 실현하고 저 고점에서 차익 실현했던 부분을 재차 포트폴리오에 또다시 담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8월에 반등을 뒤로 하고 9월 달에 저렇게까지 무너졌던 거예요. 저게 23만 원이 깨진 겁니다. 근데 오른쪽 화면 보시면은 평상시 잘 안 보여드리는 MACD 오실레이터까지 보여드리면서 우리는 이제 소나 모멘텀 차트 위주로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래가 수반되면 전 뭐 V자형으로 그리고 아일랜드 갭이 발생되면 슈팅으로 연동될 수 있다. 요런 자리에서 또 요런 자리에서 또 캔들 하나만 제대로 배우셔도 된다 그랬어요. 10월 달에 캔들 교육 11만 원짜리 캔들 교육이 있습니다. 문자까지 나가주는 8시간짜리 캔들 교육 받으세요. 결과물들이 이런 식으로 23만 원, 또 24만 원, 25만 원, 26만 원, 또 28만 원, 30만 원, 32만 9천 원까지 계속 매수가 나왔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런 슈팅, V장 이런 슈팅,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슈팅까지. 결국은 저 고점에서 이제 꺾일 때 이런 차익 실현 범위까지도 다 설정을 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그대로 활용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뭐 검색기 기준의 이런 내용들은 지금의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요거 시간이 없으니까 빼고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볼게요. 이때 방송 원고 기준에 뭐 대부분 다 있을 것 같은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딱 하나만 체킹을 하시면 돼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기준에서는 일단 제2의 알테오젠 쪽으로 좀 놓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판단할 때는 시가총액 규모도 지금 9조 수준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알테오젠이 슈팅이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5, 6만 원, 그 다음에 9만 원일 때 이제 우리가 포착이 됐고 9만 원에서부터 슈팅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0만 원 이상 들어올린 이후에 지금 웃기지도 않는 상황이 된 거죠. 들어올린 이후에 결론적으로 블록들이 형성이 됐어요. 블록들이라는 게 참 이게 대단하다라는 게 대형주의 블록들 성공은요. 그 자체가 호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부분으로 다시 이렇게 놓고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 이제 문자 이렇게 나갔어요. 뭐 11만 7,500원 또 12만 원대도 나가고 이 흐름이 이제 13만 원, 14만 원 계속 넘겨주는 흐름으로 나오려면 거래만 확인되면 돼요. 저평가는 절대 아닙니다. 얘를 저평가로 들어간다라는 자체가 좀 정신이 나간 거죠. 제가 지금 목이 굉장히 아파요. 왜 그러냐면은 창문을 열어놨는데 공사를 또 해요. 아파트 공사를. 그 먼지 많이 들어온다고 저 어머님께서 닫으라고 그랬는데 오늘 하루 종일 열어놨거든요. 잠시만요. 느낌이 그래서 그런지 발바닥에 약간의 먼지가 쌓여서 이렇게 저기 하는 것처럼 목이 굉장히 안 좋아. 원래 목도 안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접속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이라도 좀 눌러주세요. 힘들어 죽겠어. 응? 목 아파.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 이제 저평가에서 들어간다라는 건 말 자체가 안 돼요.
기술적으로 놓고 들여다보는 건데, 앞서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심리, 모멘텀, 어떤 모멘텀이 있느냐. 얘는 좋은 내용 하나도 없어요. 전고체 관련해서 얘가 어떤 좋은 내용이 있을까? 없어요, 사실. 2차 전지가, 뭔 소리야. 2차 전지 V자 반등 절대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프리미엄이 너무 높게 형성돼 있고. 결론적으로는, 이 친구는, MSCI 지수에서도 편출될 가능성까지 노출돼 있어요. 뭐 이렇다 할 좋은 내용도 제가 판단할 때는 없는데, 수급까지도 안 좋아. 뭐 안 좋다기보다는 수급까지도 유통 물량 별로 없습니다. 대주주가 이제 뭐 65% 수준이고, 수급 부분에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누적 매수가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 같으면 막 공격적으로 매수하겠어? 무슨 얘기냐면은 2대 주주가 4%대 물량을 블록딜을 했는데, 그리고도 2대 주주가 18% 남아 있어요. 그 18% 언제 어느 때 장래 매도를 깔지도 몰라, 솔직히. 그러니까 블록딜 한 가격이 11만 원대야. 근데 그것을 받아간 쪽, 그 물량이 4천억이나 된단 말이에요. 4천억 이상. 그 11만 원 수준의 4천억 이상이다. 그러면 제2의 LNF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알테오젠. 그래서 알테오젠 기준에 이제 뭐 예전으로 따지면 실패한 경우는 이제 블록딜이 실패하는 경우, 대형주에서 락앤락이라는 업체가 중국 업체 이제 매각을 위한 블록딜이었죠. 실질적으로는 지분 매각인데 성공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박살이 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가 이제 이해진 총수 의장인가요? 그룹 총수 지정되지 않기 위해서 5%의 비중을 그 이하로 줄이는 과정에 첫 번째 블록들은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블록들이 실패했어요. 시장 해석은 할인해주는 가격에도 안 받는다는 거지. 결국은 조정이 좀 깊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요인도 있었겠지만, 근데 성공한 예를 든다면 이제 아주 옛날의 경우에 LG 필립스 LCD, 지금의 LG 디스플레이, 필립스 지분 27%였나요? 그걸 블록딜로 싹 다 넘겼죠. 업황이 좋을 때 넘겼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슈팅. 안 되겠다. 뭐 좋아요도 뭐 딱 멈춰 있고 8개 딱 멈춰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낼게요. 마무리할게요. 또 뭐 능동적이지 못하신 분들하고 뭐 내가 이렇게 늦게까지 할 이유가 없고, 자료 다 올려놨는데, 그리고 성의가 없으셔. 다른 분들 눌러주신 분들께는 죄송하더라도. 자, 그래서 일단은 그 블록딜 이후에 그 성공 사례 부분은 LG 필립스 LCD라든가,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2021년도 3월 말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가총액 코스닥 1위일 때 상한가를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걔가 상한가 가면서 셀트리온 제약도 폭등해,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그때 아마 5위 안에 5위 전후였던 것 같은데, 셀트리온이 그 시가총액에서 24%대 폭등이 납니다. 그리고 그 방송 이후에, 방송이 아니라 이제 정규장 이후에 결론은 블록딜 얘기 나오면서 급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급락일 때 방송 갖고 나왔죠. 그 전에는 잘 안 봤던 종목이, 그때는 검색기도 없었고, 방송 갖고 나와서 말씀드린 똑같은 얘기. 블록딜은 악재가 아니다. 호재다, 대형주의 블록딜은. 결론은 성공이 됐을 때 호재인 건데, 결론은 추가적인 개파락이 나왔을 때 되돌리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렇다면 따라 붙을 수 있다. 개파락 나오고 운봉 떨어지다 돌려서 바로 그냥 단기간에 슈팅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는 알테오젠, 가장 최근에 이제 알테오젠, 말 같지도 않은 내용을 호재라는 식으로, 공시가 나온 내용을 호재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슈팅 나오고 20만 원 넘기고 블록딜 하고, 20만 원 넘긴 상태에서 블록딜을 해. 그러면 블록딜을 물량을 받아가는 20만 원대 200만 주 4천억 받아가는 쪽이 짠 겁니까? 5만 원대, 6만 원대, 9만 원대 냅두고 22만 원까지 올라오니까, 21만 원 뭐 이렇게 올라오니까 거기서 블록딜 물량 4천억을 받아가? 그건 아니겠지. 그리고 이제 받아간 이후에 대주주가 4%도 블록딜 했는데 나머지 물량 안 팔라는 보장이 어딨어. 그러니까 사실은 공시는 없지만 대부분 이제 락을 잡아놓고 진행을 한다.
결론적으로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의 블록딜이 있었는데 그 두 번의 블록딜 5월 달에 한번 이렇게 93,000원대, 그 다음에 119,480원에 두 번째. 그렇게 해서 각각의 이제 블록딜 기준의 물량이 3.46%씩. 그러니까 6%, 합쳐서 6%는 이제 4%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합쳐서 6%대 블록딜을 냈고, 대략적으로 이제 4천억 이상의, 평균 단가는, 얼마에 21만 원에 10만 5천 원 좀 넘겠죠? 10만 5천 원 정도. 10만 5천 원에 6%대의 블록대를 단행했다. 그것을 받아간 쪽은 뭐 자신감이 있는 거죠. 회사에 대한 자신감. 뭐 어떤 이유에서 받아갔든 간에. 그래서 그것이 기술적으로, 어차피 기술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수급 범위에 있어서 블록데일이 성공된 부분은 기술적으로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어떤 움직임?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결론적으로 지금 검색계에는 벌써 이미 얼마? 8월 달부터 해서 82,000원대 뜹니다. 제가 캡처한 게 83,900원인 거고 82,000원대 뜨고 9만원, 95,000원, 98,000원, 103,000원.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내에 9월 23일 날 거래가 터지면서 2차 전지의 그런 기준으로 설정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랬죠, 지금. 그래서 검색기에 23일 이후에 터져주면서 거래가 수반되어 주면서 그렇게 3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잡아드렸어요. 3천억 이상 시가총액이 지금 뭐 9조까지 올라왔으니까 아주 좋은 위치란 말이에요. 지금 제일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 예를 들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일렉트릭, 알테오젠, 또 유한양행,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얘네들이 대부분이 다 9조에서 10조 원대의 기준이에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뭐 18조를 넘겼었고 36만 원을 우리는 다 정리했고 정리한 이유는 뻥치지 마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투자 경고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차익 실현하고 10월 초 이후에 이제 좀 또 거래 터트리고 돌리면 그때 또 본다는 거지.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이제 300만 주까지 설정을 해드렸는데 거래가 시장 영향 때문인지 그렇게 실리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200만 주 거래량 설정 범위를 또 잡아드렸는데요. 25일 날 같은 경우에는 탈퇴 신호가 나왔지만 우리는 편입 물량을 유지했고 가지고 갔어요. 왜냐면 이제 뭐 방금처럼의 스토리가 없으면 우리는 정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손절을 하든 또 짧은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하든. 근데 이때는 시장도 지수가 굉장히 크게 밀렸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뭐 실적 발표 앞두고였는지 어찌됐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장중 고점에서 많이 밀렸고 결론은 얘도 고점 대비 이렇게 미끄러졌지만 자체적인 영향은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 유지를 했는데 26일 기준 거래량은 우리가 얘를 설정해 드릴 때 200만 주로 잡아 드렸어요. 200만 주로.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9월 26일 날 재차 200만 주의 거래량을 설정해 드리고 또 27일 날도 200만 주. 그 200만 주의 70% 정도를 놓고 보셔도 되긴 합니다. 근데 그건 공격적이신 분들의 기준이고 시가총액 9조짜리가 150만 주, 1,500억, 2,000억 터지고 움직인다? 에이, 그것도 과하죠. 그래서 결론은 월요일 기준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진짜 가벼운 슈팅. 가벼운 슈팅을 원하실 경우에는 얼마나? 200만 주 최소 이상 터져죠. 최소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아이 뭐 블록들도 있고 좋다며. 윤정돈 좋게 해석한다며. 상승일 때 확인형도 떴고.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의 슈팅 범위에 대한 해석은 공격적이신 분들은 150만 주까지는 거래대금 20여 안에 들어오니까 추이 추세 매매 기준을 설정해 드릴 수가 있는데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최소 범위 200만 주는 실려줘야 된다. 그래서 일본 기준에 이제 그 저러한 뭐 캔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캔들의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 그런 기준점들을 들여다 보실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신뢰도는 거래량, 거래 대금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최소 범위 150만 주의 검은 색깔 줄을 그어 드렸는데
어떻게 된다? 200만 주 이상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보셔야 된다. 150만 주는 그래 오늘까지 그냥 추이 추세가 강화가 유지되는구나 이렇게. 당연히 양봉해야지.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내일장 공략주 기준을 우리는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어요. 여기서 한번 설정을 잡아볼까요? 내일장 공략주 올려드리는 게 여기서 볼까요? 잠시만요. 여기서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봅시다. 기준 거래량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강조를 드릴 부분이 요게 이제 뭐 이번에 한가위 지나고 나서 한가위 때 교육 강의 실전 강의 66만 원짜리 진행해 드렸죠. 요번에 또 다시 기초 강의 11만 원짜리 또 진행을 해 드릴 건데 66만 원짜리 이제 진행해 드리고 그때 사실 뭐 오래간만에 또 한 교육이기 때문에 신청 인원도 많지는 않으셨어요. 30분 겨우 이제 채웠는데 겨우 채웠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나? 네, 겨우 신청하셔서 이제 30분 정도 교육 받으셨는데 저 교육 끝나자마자 유한양행이 20일 날 슈팅 났죠. 응? 거래대금 2조 터트리면서 22% 올랐잖아. 응? 시가총액 12조짜리가 12조짜리에서 강부합에서부터 22% 수익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걸 제대로 배우시든가 아니면 이러한 기준을 만들어 놓은 윤정두가 드리는 전략 종목에서 수익을 내시든가. 최소 거래 대금 1,500억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전체 시장의 거래 대금과 거래 대금 최상위 종목 규모를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래 대금 기준에 이제 1,500억이면은 20위 안에 무조건 들어와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리고 1,200억 정도면 20위 안에 들어옵니다. 거기에 이제 시가총액 규모도 확인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9조 딱 넘겨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25일날, 23일 이후에 25일날 거래대금이 1880만 주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 거래는 터져야 되겠죠. 최소. 공격적이신 분들은. 보수적이신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200만 주는 최소 200만 주 터져야 되고 슈팅이 확산되려면 300만 주 터져줘야 돼. 근데 200만 주가 터져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날보다 이제 변동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25일 날도 변동성이 좀 있었어요. 6%인가 움직였다가 전체 시장 밀리면서 동반적으로 밀린 거예요. 결론은 기준 거래량이 그러면 최소 이제 150만 주면은 위에 꼬리 감싸 안고 돌릴 수 있겠다. 최소 범위, 그다음에 보수적으로는 200만 주. 그래서 그 기준 거래량이 설정되면 그 거래량 그리고 시간대별의 거래량 충족해주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뭐 이런 기준입니다. 우리의 기준에서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든 설정을 하실 때 기준 거래량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기준들을 잡아내실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결론은 삼성전자 현대차 유한양행 아모레퍼시픽 이제 에코프로 머티 이렇게 돼 있는데 저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이냐만 놓고 보시면 돼요. 당일 기준에. 그래서 9월 26일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거래량이 140만 주뿐이 안 실려요. 안 실리는데 이제 강부합에서부터 살 수 있었느냐 기준은 공격적이신 분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된다 그랬죠. 무슨 얘기예요? 공격적이신 분들의 기준은 150만 주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니까 9시 10분에 15만 주 터지면 얘는 거래량이 터진다. 이렇게 설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결과적으로 강부합에서부터 150만 주 10%, 15만 주 터지고 양봉 저런 자락에서는 매수의 신호가 나갈 수 있다. 아까 이제 보여드린 그 문자 사인 기준처럼 우리는 저 자락에서 매수의 기준을 설정한 거죠. 그래서 26일 날 결국은 12만 7천 원에 끝나요. 그러니까 12만 원 수준에서부터 편입 기준이 설정이 됐고 종가 기준은 이제 12만 7,800원, 27일 날 13만 원대. 27일 날도 거래량이 90만 주뿐이 안 나옵니다. 90만 주뿐이 안 나오면 못 들어가는 거지. 그죠? 제한적으로 개장 초에 이제 거래가 좀 일부 실려있던 그때 좀 보는.
그리고 10시에 기준에서는 20% 실림되는데 40만 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200만 주 이상 터질 수 있겠다. 야, 이거 그러면 보수적이신 분들도 따라붙을 수 있는. 그러면 3%대 늦어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 범위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거래가 좀 실려줘야 되는데 거래가 좀 둔화됐습니다. 계속 둔화됐을 때는 멈춰 있거나 아니면 고점 대비 좀 과하게 밀리면 차익 실현 범위. 이날은 이제 그대로 오버나잇을 한 거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27일인데 이 30일자 기준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30일자 조금 전에 올려드렸잖아요. 30일자 기준에 삼성전자 3천만 주 거래 터지고 양봉, 현대차 100만 주인데 70%, 70만 주 터지고 양봉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5MA, 20MA 거래량 수반하고 양봉이면 무난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7일 기준에 이제 새롭게 인적 분할 이후에 이제 재거래가 됐을 때 200만 주 설정해 드렸는데 150만 주 수준에서 끝났어요. 사실 100만 주여도 상관없습니다. 100만 주여도 상관없어요. 100만 주, 150만 주를 아까 올려드렸는데 일단 그러면 150만 주 넣어놓지만은 70%, 100만 주 실리고 양봉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공략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요 기준에서 이제 에코프로 머티 부분을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적이신 분들은 150만 주, 그 다음에 여기에 올려드린 거래량은 대부분 다 보수적으로 올려드린 거예요. 요 거래량의 70%를 줄이면 70% 수준이면 줄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공격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도 150만 주 정도 그렇게 해서 올려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채팅방에 다들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런 기준 거래량 설정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배우셔야죠, 여러분들이. 다시금 보시면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38년 된 카드예요. 증권 카드가. 오른쪽에 이제 마스터즈리그 1위, 이것도 대우증권에서 실시한 실전 투자 대회 1억 리그, 5만 명 참가한 1억 리그, 그런 기준에서의 수익 범위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7,681% 10주 동안에. 그리고 이제 뭐 2000년 초반부터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제 KLX 쪽에서 윤영 대표님 제발 한 번만 우리랑 함께 해주십시오. 응? 농담이 아니라 이건 가문의 연관이에요. 왜냐하면 그 비제도권 인사를 이렇게 불러다가 초청 강의를 한 경우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미래에셋 증권의 대표이사님 뭐 이런 분들 모셔다 강의를 하는 거지. 2005년부터 검증이 다 끝났고 모든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들어가고 대학 가서 강의하고. 그래서 결론은 4월 달에, 작년 4월, 23년 4월에 종목 검색기라는 걸 처음 오픈한 거예요. 그 오랜 노하우 동안에도 그냥 수동식으로만 하다가. 그래서 검색기를 만들어 놓으니까 제가 제일 편해요. 세상에서 제일 편해. 일일이 장중에 제가 제 알고리즘 가지고 교육 강의 해드린 내용 가지고 조금 전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 다 거래량 보고 어떻게 다 하면서 찾아. 순간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종목군들 어떻게 다 찾아. 근데 검색기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띵동 하고 움직임이 나와. 그러다 보니까 뭐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포착에 대해서 180%, 올해 기준에서도 80%, 엔캔 같은 경우에 10만 원 이하에서부터 30만 원대 중반까지 슈팅, 그리고 20만 원까지 내려오고 또 40만 원까지 슈팅. 거기서 고점에서는 다 차익 실현 신호가 나오니까 그런 흐름들을 다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거죠. 핸드폰에 이렇게 넣어두시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요 뭐 다 신청하시고 그리고 이제 무료 버전을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를 드리는데 유료 가입하시면 그리고 조건에 맞으면 이걸 다 드리겠죠. 그래서 뭐 코오롱 티슈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종목은 우리가 그렇게 공략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거래가 없던 종목이 갑자기 빵 터지면서 이렇게 상한가 가는 거거든. 거래가 없던 종목이. 그 다음날 이제 뭐 강보합권에서 맴돌다가 슈팅이 한 번 더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매도 신호 나오면
명확하게 매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지. 응? 슈팅 나오고 났을 때 뭐 모든 방송 채널에서 보셨죠? 대박 나셨죠? 우리는 저점에서 편입했습니다. 개쓰레기들이지 진짜. 어? 그러니까 유튜브니까 케이블 TV 아니니까 그냥 욕까지 하면은 쓰레기들이지. 그놈 새끼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신 계좌에 종목 보면 이런 종목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가 없던 애가 갑자기 거래 터져서 움직일 때 그럼 따라가면 돼. 근데 뻥은 치지 말아야지. 우리 밑에 잡았습니다. 그럼 뻥은 치지 말아야지. 빨간 양봉 딱 터트리는 날 벌써 이미 주가가 이만큼 올라와야만 보여지는 거예요. 거래가 슈팅이 벌써 나왔어야만 이렇게 돌려지는 거고. 여기서 따라붙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게 이제 전체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의 거래 대금이냐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윤정두도 이런 종목은 나쁘거로워요. 우리도 매수세는 안 드려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 앞에 거래가 너무 없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들어가더라도 손절 다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는요. 만약에 여기서 들어갔는데 실패가 되면 무조건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왜요? 아니 거래가 없잖아. 응? 그럼 나쁜 놈들 보면은 거래 없는데 지들 매집했다 뻥치고 이런 데서만 아무렇게 하면 아무 자리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세는 주죠. 여기서 죽어도 못 잡아. 벌써 이미 움직여 있는데 운 좋게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깔짝대고 이제 뭐 어쩌죠 헛소리 하다가 아이 뭐 괜찮아요. 왜냐면 뉴스가 나왔을 거 아니야 보도 자료가. 그럼 그 보도 자료 끄집어 놓고 코롱 티슈 중에 어쩌죠 척석 박사인 척을 해. 그게 뻥쟁이들 아니야. 어? 증권사 보고서도 거의 안 나오는 애를 지들이 뭘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어. 해석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어려울 때 기술적 분석을 쓰는 건데 그런 거짓말들은 이제 속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거래가 수반되어져 있고 메이저들의 수급도 누적 순매수가 아니더라도 관여도가 좀 있고 그런 종목 위주로 보셔야죠.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잖아요. 7월 24일 날 차익 실현했다 그러면 저 뻥쟁이 할 거 아니에요. 최고점에 맨날 다 잡냐고 얘기할 거 아니야. 매도 사인 나오는 걸 뭐. 4월, 7월 그 중간에 이제 일부의 차익 실현 범위는 있었겠지만 주력 비중 편입하고 나서의 흐름에서 좀 공격적으로 매도 사인 드린 거는 7월 24일 날 탈퇴 신호 나오잖아요. 7월 23일에도 나와요. 왜냐면 7월 23일 날 오후장 늦게 실적 발표 나오고 2시 넘어설 거야 아마. 거기서 슈팅이 나와서 23%간 거거든. 그리고 이제 23% 가는 동안에 꼬리가 안 달리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36만 원대 차익 실현, 그때 못하신 분들은 24일 날 전량 매도 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깨져 내려오면 여기서는 과도하다. 이게 이제 삼성전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다이와의 특정 매도가 있었어요. 그래 23만 원 깨질 때에는 다이와 쪽에서 11만 주, 3,600만 주짜리인데 11만 주면 작지 않아요. 그리고 그날 모건 스탠리인가 어디가 또 9만 주를 팔았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특정 창구들의 매도가 집중이 되면서 한 단계 더 깨져 내려온 거라서 요거 V자형으로 돌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음봉 크게 떨어진 게 저게 9월 5일일 겁니다. 그 다음에 6일, 7일, 8일, 9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돌린 주말 끼고 나서 돌린 흐름이 되고 23만 원대부터 뜨고 그때는 제가 캡처를 못 해놨고 24만 원, 26만 원, 30만 원 그리고 34만 2,500원 찍고 꼬리 달린 거예요. 34만 2,500원 찍고. 우리는 이제 9월 23일 날 요 라인에서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 32만 8,500원에. 정확히 32만 8,500원에 더 갈 수도 있는데 투자 경고 지정 예고인데 굳이 투자 주인 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날짜가 23일일 거예요. 저 고점 찍고 운봉 떨어진 날짜가. 그러고 나서 이게 31만 원까지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우리가 이제 재편입 해놓고 나서 9월 26일 날 정확하게 다 매도 신호 나갑니다라고 이게 방송에 갖고 나간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이 고점 찍고 나서 다 매도합니다. 32만 9,500원에 주력 비중까지 매도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주력 비중 5% 채운 거는 냅두고 변동성으로 확장시켜서 들어간 비중 차익 실현하거든요. 근데 이 32만 8,500원을 딱 지정해서 그냥 다 매도 차익 실현. 근데 조금 더 움직여. 이거는 아닌데. 그래서 우리 그 주도 물량까지 정리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날
미끄러져서 이제 지금 32만 원이 살짝 이탈돼 있는데 30만 원 수준까지 볼 거예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7월 30일 날 33만 원이 사상 최대치 고점인데 거래가 좀 제한적이에요. 실적 발표가 그 전날 장 마감 이후에 나왔고 29일 날 장 마감 이후에 30일 날 슈팅 한 번 더 나오는데 수급도 제한적이고 프로그램 쪽에 그 다음에 꼬리 달리고 내려오고 거래도 이제 미끄러지면서 거래가 둔화되고 그러니까 저기서 전량 정리. 6월 3일 날까지는 24만 원의 차익 실현을 3번을 했어요. 4월, 5월, 6월 3일까지 3번에 이제 24만 원에서 차익 실현을 했고 6월 3일 날 차익 실현은 한미 반도체는 폭락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폭등이었는데 폭등의 이유가 하나 정밀기계가 SK 하이닉스에 TC본도 납품한다는 이슈. 근데 역시나 이제 슈팅 나오는데 거래가 제한적이었어요. 우리는 갖고 있었고 얼마에? 20만 원 전후 그 이하에서 산 거. 그래서 세 번째 차익 실현 전량한 거지. 24만 원에서 꼬리 달고 내려오니까. 양봉인데 왜 팔아? 꼬리가 달리니까 파는 거지.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7월 30일 날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8월 1일 날 또 탈퇴 신호 또 추가적으로 또 뜹니다. 정리.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미끄러진 이후에 반등이 나왔는데 차익 실현을 못하고 유지하고 있다가 인적 분할 기준에서 이제 인적 분할 받아도 되고 불편하시면 이제 정리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제 전략을 꾸렸죠. 일단은 마지막 물량은 이제 조금 시장 영향도 있고 해서 손실 부분이 발생돼 있었어요. 뭐 그 정도는 뭐 크게 무리 없다라고 보고요. 원체 바닥에서부터 올 한 해 동안 내내 21년 이후에 지금까지 뭐 특히 올 상반기 1월부터 그 이후부터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뭐 충분하게 수익을 잡아낸 거고요. 20만 원 이하에서부터 33만 원까지니까 시가총액이 뭐 12조 13조 5,080만 주 5천만 주 초반이었는데 그게 33만 원이니까 16조 5천억까지 올라갔네. 그죠? 그러니까 유한양행은 91,900원인데 얘가 8천만 주예요. 8천만 주니까 7조 2천억 뭐 이럴 때 여기서부터 이제 8월 16일부터 진입 포착이 됐고 그 다음에 8월 21일 날 1조 3천억 원대 터뜨리고 갭상승 9% 그리고 16%까지 올라갔다가 약법까지 밀렸다가 강법으로 끝났어요. 그날 외국계 기관 투자자와 특히 이제 국내 기관 투자자 3%의 매도를 했어요. 개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보자라고 했죠. 왜냐면 23일 날 또 터지는데 거래가 1조씩 터진다는 게 쉽지 않다. 그리고 앞에 매집이 된 다음에 보도자료 나오고 이슈 나오고 FDA 승인권 나오고 때렸다면 차익 실현인데 앞에 매집이 없었다. 그러니까 예전 물량의 기계적인 차익 실현. 그럼 그거는 이제 뭐 다시 들어올 수 있고 그 거래량 속에서는 손바뀜의 기준이 있을 수 있다. 기술적으로 보자. 결론은 그 91,900원에서부터 8월 29일 날 전량 매도의 기준까지. 이때가 이제 14만 5,500원 찍고 꺾일 때의 차익 실현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9월 초까지 오르긴 했는데 얼마까지 올라요? 여기 최고점보다 4,300원 더 오르긴 했어요. 근데 오르긴 했는데 거래가 없었습니다. 보시면은.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요때 이제 거래 터질 날이 요 꼬리가 있어요. 꼬리가 안 보이시지만은 꼬리가 있고 요 기준에 거래가 터지고의 흐름인데 전일 대비해서 뭐 폭락은 아니고 3% 물량을 던졌는데도 그러니까 위로 때렸다는 거고 앞부분에 거래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코오름 티슈즈는 앞부분에 거래가 없으니까 안 본다는 거고 얘는 앞부분에 거래가 없는데 이날 1조 3천억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최상이니까 보는 거예요. 1이니까. 그 다음날 거래 없죠. 그 다음날 어떻게 거래 터졌죠. 어디서부터? 보합권에서부터. 장 끝날 때 이 거래가 터진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때부터 보합권에서부터 들어가고 요 꼬리 달려서 사실은 차익 실현. 그러니까 이틀 거래가 또 없죠. 안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28일 날 보합에서부터 또 움직이죠. 그러니까 차익 실현 이후에 더 위에서 사더라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터질 줄 알았나? 그 다음에는요. 마찬가지로 거래가 제한적이죠. 이때 만약에 꼬리가 여기까지 달렸는데 들어갔어도 관망인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이날 29일 날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거래 없이 움직임 나올 때 요 꼬리에서 매도시로 나오고 20% 조정. 응? 거래 없죠. 안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다시금 이렇게 9월 20일 날
한가위 교육 다 받으시고, 한가위 교육 받을 때 뭐라 그랬냐면은, 얘가 이제 28일 날, 8월 28일 날 2조 5천억이 터집니다. 23% 폭등이 나왔어요. 그 주식 다 먹었잖아. 근데 안녕 빠이빠이 놓아줄 땐 놓아주자. 2조 5천억이 얘가 또 터질까? 나는 회의적으로 본다. 근데 만약에라도 뭐 1조 5천억 이상 2조 터지면 그땐 볼 수 있다. 응? 만약에라도 1조 5천억 2조 터지면. 그래서 결론은 그 기준에서 유한양행이 8월 20일 날 터진 거예요. 강보합에서부터 터져가지고 그래서 슈팅이 나와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소설 쓰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그죠? 이날은 들어가서 솔직히 손절을 했어요. 응? 98,500원에. 그리고 이날 98,500원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차익 실현, 그 다음 이날 다시 들어가요. 응? 그리고 이날까지 해서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거래 없죠. 안 봐요. 고점 대비 20% 밀린 거야.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 바닥에 또 샀으면 아예 뻥치지 말라고. 여기서 어떻게 사냐고. 거래가 없는데. 아 얘가 끝내주고 FD 장난 똥 때리나? 저평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결론적으로 이날 8.15 한가위 교육받으신 분들 특히 VVIP 회원님들도 그렇고 이날 기준에 요 꼬리 부분에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이제 안 들어가다가 마지막에 안 들어갑니다 해놓고 결론적으로 따라갔어. 그래서 마지막 물량은 우리도 손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따라가는 기준에서 16만원, 그러니까 15만 7천원 평단이야. 15만 7천원, 8천원이 평단일 거예요. 마지막에 들어서 그것도 안 들어갑니다. 거래가 도저히 1억 5천, 1조 5천, 2조가 안 나옵니다 해놓고 마지막에 또 들어갔어. 들어간 이유는 이제 그 다음날 예를 들어 16만원 넘길 수 있는 슈팅이 나오면 유지하고 16만원 못 넘기는 거래라면은 그냥 수수료 빼고 나오자 해놓고 수수료 빼고 나오지를 못한 거야. 미련을 가진 거야. 그러니까 교육받으신 분들은 뭐 사실상 정리하셨을 수도 있고, 근데 전체 이제 전략은 손실이 크죠. 근데 마지막 물량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뭐 지금 고해성사하는 것도 아니고 뻥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일단 우리는 저 기준에서 어떻게 한다? 최악의 경우는 손절도 단행할 겁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의 기준에 거래가 최소 범위 1조 5천억,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 1,000만 주 이상 터지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지금 기준에 1,000만 주 이상. 그러니까 1,000만 주가 장 끝나고 1,000만 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장중에 1,000만 주의 거래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장중에 1,000만 주의 형성이라면 말씀드렸잖아요. 9시 10분에 10%, 9시 반에 20%. 그러니까 100만 주, 200만 주, 10시에 300만 주 터지고 양봉인 기준의 흐름이 형성되어 주어야만, 그래야만 가져갈 수 있고 들여다볼 수 있고 설정할 수 있고. 지금 이제 고점 대비해서 우리도 이제 마지막 들어간 물량 꽤 큰 손실이 된 거죠. 앞전에 이제 수익 범위를 막 다 훼손시킬 만큼의 기준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일단은 최근 내에 이제 거래가 수반되면서 움직인 쪽에 유한양행에서 큰 수익을 냈고, 마지막 물량은 뭐 고해성사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손절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에코프로 멀티에 대해서 블록들의 성공 부분은 그거는 악재가 아니다 라는 쪽을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모레 퍼시픽을 넣어놨었잖아요.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시장 붕괴될 때 이제 실적 범위에서도 또 흔들렸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도 마지막 편입 단가 대비해서는 좀 주가가 좀 밀려 있어요. 밀려 있다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일단 우리는 저는 해석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 거래량 최소 범위 이제 150만 주 놓고 보시고 마무리해야 되니까 이제 지금 뭐 시간이 너무 늦었잖아요. 오래간만에 1년 만에 생방송으로 진행해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 방송을 또 계속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저도 계속해서 이제 좀 해드려야 되는지 교육을 그 고민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금 보시면 유한양행의 8월 16일 91,900원, 그리고 8월 21일 10만원에 매수세 내고
이때는 98,500원을 손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99,000원 8월 23일 날 이날 16% 슈팅 나온 날이에요. 16% 슈팅 나오고 조정받은 날입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98,500원. 그 다음에 VVIP 회원님들은 이렇게 문자가 나가요. 99,000원. 그리고 이제 23일 날 10시 56분에 11만 300원에 차익 실현 매도를 작성합니다. 현재가 11만 300원 기준에서 이탈되면 차익 실현합시다. 그리고 23일 날 2시 넘어서 10만 5천원에 다시 재편입을 해요. 굉장히 좁은 공간이잖아요. 어찌 보면 왜 팔아 냅두면 다시 가는데 이 기준이 될 수 있죠. 근데 안 돼. 이런 종목은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냅두면 너가 들어 했다간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손절도 얘기한 거예요. 고해성사할 일 있어? 무조건 초대박 났다고 그러고 상한가 다 잡아먹었다고 뻥쳐야지.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왜 여러분들도 소중한 윤정두의 방송 회원분들이시니까 무료든 유료든. 그러고 나서 23일 날 이제 10만 5천원 편입한 물량 26일 날 11만 2천원에 추가적으로 편입하고 그리고 28일 날 이제 2조 5천억이 터진 날이에요. 이날 11만 6천원에 매수가 나갑니다. 11만 6천원에. 라이브 방송에서는 좀 더 일찍 나왔겠죠. 당연히. 라이브 방송에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28일 날 10시에 11만 6천원이 아니라 12만 2천원 추가적으로 더 슈팅이 나왔는데 여기서 또 따라간다. 그리고 이 12만 2천원 이후에도 12만 7,300원, 12만 8,700원까지도 매수를 해요. 28일 날. 그리고 28일 날 13만원, 13만 2,800원까지도 매수를 해요. 우리는 1조 이상짜리 15%까지 따라붙어. 그러니까 28일 날에,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23일 날에 11만원에서 차익 실현 10만 5천원의 재편입. 그리고 26일 날 11만 2천원의 편입. 그리고 28일 날 거래 터졌을 때 11만 6천원, 12만 2천원, 13만원, 13만 2,800원. 그리고 13만 8,700원일 때 주가 밀리면 차익 실현합니다. 그잖아요. 이게 문자 사인이에요, 이게. 응? 이게 핸드폰으로 받으시는. 얼마나 뿅가요? 응? 그러고 나서 8월 29일 날 전량 차익 실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냅두고 있다가 9월 20일 기준에 드디어 또 뜹니다. 얼마? 13만 4천원, 13만 6천원. 라이브 방송에서는 더 일찍 들어갔겠죠. 그 이전에. 어쨌든 13만 4천원에서 이날 얼마 올라와요? 이날 올라온 게 15만원대. 그리고 전량 차익 실현, 아쉽게도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마지막에 어찌됐건 15만원대 재편입을 했어요. 그거는 지금 손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한양행은 1000만주 이상 터져야만 들여다볼 수 있다. 1000만주 미만의 가격 반발력에서는 우리 평균 단가에 못 미치더라도 꼬리 달릴 때 바로 손절을 할 겁니다. 거래가 터진다면 뭐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죠.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유튜브 오셔서 그 유한양행에 대한 동영상도 전부 찾아보시면 전부 다 나와요. 여기 유한양행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뭐 HD현대 일렉트릭,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삼성전자까지도. 그리고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홈페이지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왼쪽 하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자산 규모가 1억 이상이신 분들은 VIP가 아닌 VVIP 방으로 오세요. 그래서 VIP 방이 이렇게 있고 VVIP 방이 이렇게 있는데 VVIP 방으로 오셔가지고 함께 하십시오. 수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유한여행 같은 경우에도 나 팔기 싫어. 근데 억지로 뭐 차익 실현하게 해드리고 재편 있게 좀 잡아드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주력주로 넣어놓고 뭐 20만원 초반에서부터 20만원에서부터 37만 4,500원까지 거기에 이제 36만원대 전량 차익 실현. 또 이번에 23만원이 이탈되죠. 그 23만원 이탈된 거에 재편입의 기준에 또 34만 2,500원 찍고 밀릴 때 전량 차익 실현. 그러니까 37만 4,500원에 천주 갖고 계셨던 분들 3억 7,450만원에서 한 방에 1억 5천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윤정두랑 함께 하셨다면 36만원대 전량 차익 실현하고
23만 원에 다시 사서 또 32만 8,500원에 전량 차익 실현했다면 그 금액만 2, 3억이 나와요. 3억 7,450만 원에 3억 6천만 원대 팔고 23만 원 미만에 다시 사서 그걸 또 32만 8,500원에 팔고 어휴. 그러니까 결론은 VVIP 방은 이제 실질적인 수익이 목적이다 생각하시고 VIP 방은 일단 내가 혼자 문자 사인 받고 동영상 보면서 내가 혼자 한번 해보겠다 이 기준인 거고 자산규모 1억 이상이신 분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라이브 방송 VVIP 방송에 라이브 방송 난 참여를 못해요. 그러니까 들어오시는 거예요. VVIP 방으로. 라이브 방송을 저는 못 듣는다니까 직장 다녀야 되고 바쁘고 그러니까 VVIP 방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힘드실 때 유한양행이야. 매수사인이 28일 날 또 9월 20일 날 매수사인이 계속 나가. 계속 나가면서 주가 계속 올라. 보합에서부터 23%씩 올라. 시가총액 12조 13조짜리가. 그럼 중간에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지를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라이브 방송에 오셔가지고 지금 여기서도 사야 되는지. 또 HD 현대일렉트릭을 예를 들어 37만 4천원 찍고 36만 원 초중반이야. 매도 사인을 냈어. 근데 얘가 더 밀려 있어. 혹은 오히려 더 올라와 있어. 그럼 거기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VIP 방에서는 어떻게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 1대1로 상담할 수도 없고. 근데 라이브 방송에서는 질문을 채팅방에 올릴 수는 없지만 회사에 물어보시면 나 지금 접속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1대1로 대답 못하잖아. 그럼 전체 이제 기준에 HD 현대일렉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왜 차익 실현하는지 혹은 왜 여기서 편입하는지. 그러면 HD 현대일렉 1000주 갖고 계신 분들 3억 4억씩 갖고 계신 분들 그 1000주에 15,000원 차이면은 1억 5천 차이라고. 15만 원 차이면 1억 5천 차이라고. 1억 5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야 한순간에. 그러고 나서 못 파신 분들은 다행히 돌렸을 때 다행인데 밀려 깨지면은 이런 거 차익 실현도 못 해주는 정도 억지로라도 시켜줬어야지 더 강하게. 분명 우리 매도 사인 다 내드렸는데도. 그러면 이탈이 돼요. 그렇게 해놓고 23만 원 깨지면 손절해. 그래 돌리면은 또 발만 동동 구르고. 그러면 그대로 쫓아오신 분들은 36만 원대. 그러면 얼마? 1000주 팔았으면 3억 6,300에 23만 원대 다시 써서 거기서 또 15,000원 수익이 나요? 15만 원? 15만 원이 아니라 32만 원 기준이니까 10만 원 정도? 그럼 얼마야? 양쪽 위아래 합쳐서 원래 2억 가지고 매매했던 부분이 3억 6,300에 다시 그 3억 6,300원 대비해서 30% 수익만 설정을 하더라도 40%인가요? 40% 수익만 설정하더라도 그러면은 얼마야? 5억 정도 돼 있는 거죠. 이 장에 2억 갖고 출발하신 분이 5억을 넘기고 있는 거예요. HD 현대일렉 하나 가지고. 그게 어떻게 VIP 방에서 가능하겠으며 그게 어떻게 문자 방에서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VVIP 방이 어떻게 운영되나요? 라고 저희 직원분들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대로 다들 설명을 못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뭐라고 설명할 거야? 그냥 VVIP 좋은 건 알겠는데 그거지 뭐. 옛날 광고 있잖아. 천호식품인가요? 이게 남자한테 참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그러잖아. 그냥 VVIP는 VVIP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됐죠. 그렇게 해서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길게 뭐 설명을 못 드렸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봐요. 뭐 검색 유튜브에 좋아요라도 한번 눌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지금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은 그럼 좋아요라도 한번 눌러주시고 좀 인원이 또 바뀌었어 그 사이에 인원이. 그래서 아까 이제 한 80분 정도 들어오셨다가 지금은 110분 정도. 근데 좋아요는 왔다 갔다 하신 분들 기준에 좀 몇 개? 9개? 힘들어. 접속 인원이 좀 줄었네 또. 아모레퍼시픽은 다음에 봅시다. 월요일날 뭐 야간 또 월요일날 4시 이후에 16시 이후에 유튜브 방송이 있고 그리고 화요일날 10월 1일날 야간에 일단 9시 최소 9시 이전에 할게. 7시나 9시. 그러면 좀 여유롭게 이제 방송을 길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삼성전자의 그 조종에 대한 숨겨진 이유, 시황, 삼성전자 거기서부터 전체적인 내용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